자, 9월 모의평가가 끝났어. 이제 70일이 채 남지 않은 수능. 뒤집을 것이냐, 뒤집힐 것이냐.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가 9월 모의평가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이제 전범위가 출제됐던 최초이자 마지막인 시험이기 때문에, 뭐 진검승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그 난이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아. 뭐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쉽다라고 느꼈을 시험이고, 근데 일반적인 모든 뭐 98% 정도의 대상의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쉽지 않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9월 모의평가의 분석이 상당히 좀 중요해. 왜냐하면 이번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내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당부드리는 거는 올해 나왔던 6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문제는 거의 뭐 단어 하나를 외울 만큼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지겹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냥 계속 보셔야 돼요. 수업에서는 당연히 거의 이제 다루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처럼 뭐 분석 강의 정도 한 이후에는 사실은 신규 문제 위주로 대부분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의 번호랑 뭐 줄까지 외우고 그림의 어떤 포인트까지도 외울 정도로 그냥 계속 머리에 담으셨으면 좋겠어. 수능 문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지 않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출제지는 상당히 내가 노련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나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시험이었어. 너무 잘 냈어요. 어서 오십시오. 거기 뒤에 프린트 저거 하랑 그 점수 적는 거 있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용광로에 반쯤 들어가야 될 애들이 왔어. 자, 빈자리 좀 잘 찾으시고, 좀 교실이 약간 좀 어수선하죠? 네, 여기 빈자리 찾아서 이제 우선 앉으면 될 것 같아. 뭐 얘기하다 그랬냐? 요번에 들어간 출제지는 상당히 노련하다라고 그랬지. 그 지난해나 지지난해에서 최근 3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항상 좀 의문점이 들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냈지? 물어보고 싶은데 해결점을 찾을 수 없었던 좀 애매한 출제였다면, 지금 6월과 9월은 전체적인 난이도 밸런스, 문항의 배치, 그 다음에 문항 자체의 아이디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기출이 중요한 해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문제야. 정말 잘 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믿음이 있는 것은 수능 문제가 정말 잘 나올 것 같아.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 정말 잘 나올 겁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그런 출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첫 번째 그 너희들 분석지에 보면 첫 번째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제 키워드를 좀 써서 이번에 처음에 뭘 해놨냐면 단원별 출제 밸런스를 좀 적어놨어요.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단원별로 균등하게 출제됐냐 안 됐냐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균등 출제가 됐다,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등급을 갈랐던 되게 어려웠던 문제를 선생님이 써놨어. 프린트 앞에 보시면 등급을 가른 5개의 문제. 그래서 정답률이 낮았던 5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들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등급을 가른 5문제를 놓으면 그 문제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제외한 문제 중에 내가 틀린 것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등급을 가른 문제는 나만 틀린 게 아니라 같이 틀렸던 문제야. 너희들의 등급을 가른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고 틀린 문제가 너희들의 등급을 가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중에서 잘못됐거나 실수했거나 혹시 찍었던 문제가 있으면 거기부터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 반전이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정리를 했다면 여기에 있는 등급을 가른 문제 5문제를 나중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신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은데 내가 놓쳤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나의 등급의 문제점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등급을 가른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문제 번호를 적어놨단 말이지. 됐죠?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있죠. 내가 표를 그려놨어. 그래서 근데 표가 지금 보시면, 잠깐만 여기 눌러봐. 이렇게 다시 선생님이 드렸던 표는 그 컬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흑백으로 프린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6월 거야. 순서대로 6월 거야. 맨 위가 누구? 미적분. 두 번째 기하 선택자, 세 번째 합통 선택자의 정답률이에요. 이게 위에 있다는 얘기는 쉬웠다 또는 더 잘 맞았다로 보시면 되고요. 겁나 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확통 선택자들 난리가 났죠. 근데 이게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3월보다는 저 간격이 좀 줄었어. 그래서 많이 따라왔고요. 기하 선택자도 3월보다는 많이 줄어서 이때는 만점자 기준으로 표점이 3월에는 미적 96점하고 기하 만점자하고 표점이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벌어지더라고. 근데 이게 좀 땡겨져가지고 한 2, 3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 만점자 기준으로. 그래서 좀 많이 땡겨진 상태인데 되게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자리도 교차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이 다 잘 본 거잖아 지금. 그지? 이게 되게 신기하지? 근데 이제 문제 봐봐. 이 뒷부분 뭐라고요? 여기는 어때? 들쭉날쭉하죠. 이제 평가원의 출제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야. 뭐냐면 이쪽 문제는 아무리 어떻게 내도 여기에 원점수 변별은 크지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미적과 확통과 기하의 원점수나 표준점수의 차이는 공통이 결정하게 이미 만들어놨고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선택 과목 분명히 중요한데 선택 과목은 당연히 잘 봐야 되는데 결국 내가 등급이 갈리는 또는 갈려지는 그런 중요한 위치는 공통범위라서 공통범위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게 올해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6월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제 넘어가 보자고. 이제 9월을 봐봐, 9월. 9월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이쪽 위치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근데 그래프가 상당히 좀 복잡해졌죠. 들쭉날쭉 아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확통은 그 간격이 더 벌어진다. 9월에 못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하 파트는 좀 균등하고 좀 비슷해. 근데 전체적인 원점수를 보니까 기하가 6월에 비해서 미적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들이 원점수가 좋은 편이죠. 6월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그래. 확통이 좀 더 벌어지면서 어쨌든 이번에 표점에 좀 이득을 보는 과목은 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기하가 그러면 손해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만점자 기준으로 몇 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원점수는 6평보다 좀 벌어진 상태고 확통 선택자가 좀 큰 문제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그죠? 이게 사실은 확통 선택자들에겐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과들에겐 너무나도 좋은 일이긴 하죠. 서로 간에 어떤 희비가 갈리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래프처럼 여기 봐봐. 선택 과목은 이 안에서 어떤 변별을 보기가 좀 힘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공통에서의 점수가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등급을 가릴 것이야 라는 게 9월에도 마찬가지고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겨울부터 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세교육과정 시작하는 12월부터 계속 했었던 이야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점수 산출의 방법이 그렇잖아. 75%가 공통범위고 25%가 선택범위를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25점을 주는 게 아니라 얘들의 무엇? 미적분 선택자, 기하 선택자, 확통 선택자들의 원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반영이 되고 표준 편차도 반영이 되니까 실제로는 얘는 80% 정도 되는 그런 변별력을 지금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통이 등급을 더 많이 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점수가 얘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럼 얘들이 이쪽에서 킬러 문제나 이걸 가지고 너희들의 변별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출제의 기술이 뭐냐면 공통 범위에서 변별을 할 수밖에 없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기존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6월과 9월의 비교인데 조금 의미 있는 그래프를 좀 잠깐 보면 6월하고 9월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봐봐. 아이씨. 잠깐만. 보통 선생님이 그 신문에 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계속 좀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뭐 UA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유수의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공통이 좀 어려웠고 선택이 좀 뭐 쉬운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이게 몇 월이라고? 6월이야. 여기 번호대 봐봐요. 3번. 이거 되게 특이하죠. 3번 문제면 틀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것에 비해서 약 한 7, 8%포인트 정도 떨어져. 이건 시험 시간에 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이게 9월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쭉 가지. 물론 확통 애들은 또 3번에서 흔들립니다. 이 녀석들. 근데 어쨌든 저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있는 거. 봐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 9번부터 4점이 시작인데 그냥 9번부터 15번까지 어떤 문제가 어려워도 그 이상한 게 아니다. 6월에 너희들의 발목 잡은 문제는 실제로 11번이야. 15번 어려운 건 당연해요. 14번 어려워도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 근데 11번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초반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너무 일찍 고비가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멘탈이 갈린다고. 근데 6월에 여기서 흔들렸어. 근데 전 과목이 다 흔들렸어. 자, 이건 평가원이 의도했을까? 실수였을까?
의도한 거야. 평가원은 그 어떤 한 문제도 대충 내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일부러 낸 거야. 11번에 걸려 들어봐. 어떤 애들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겠어? 포인트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긴 또 쉬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봐요. 그냥 차례차례 돼 있죠. 다시 말하면 1번부터 12번까지 물론 이제 문제마다 개인의 반응은 다르겠지만 1번부터 12번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출제가 된 상태고 13, 14, 15번이 좀 어렵게 뒤에 깔려있는 그런 형태라서 문제 풀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발목에 뭐가 툭툭 걸려서 넘어지는 위치가 없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6월에 비해서는 공통 부분의 문제를 푸는 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게 맞다. 이건 너희들이 개인적인 비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6월은 벌써 몇 개월 전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통계가 알려주는 건 공통에서 6월 달에 되게 당황스러웠겠다. 근데 9월은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갔겠고 어쨌든 예측 가능한 뒤에 문제가 어려운 거는 누구든 그냥 똑같은 느낌일 거니까 안정적으로 풀었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요번에는 선택 과목 문제가 6월에 비해서 좀 어려웠어.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6월은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니까 쉬워 보여. 맞아. 그리고 이건 전 범위가 들어간 것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나요. 내가 비교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많이 좀 불안했죠. 특히 이거 기하 선택자는 세 번째 문제부터 갑자기 또 갈리는 게 보이지? 그쵸? 이러면서 되게 불안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미적도 상대적으로 6월보다 좀 어려워서 그냥 개인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공통은 6월에 비해서 수월했던 게 맞고 미적은 6월에 비해서 어려웠던 거다. 자, 선생님은 그럼 이제 평가원의 출제에 좀 경험을 살려보면 쟤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왜 그러냐? 첫 시험이에요. 너희들의 개개인의 점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 있냐면 전체 약 50만에 가까운 수험생들의 점수 분포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부를 좀 변형시켜 본 거죠.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스타일이 좀 다르게 내서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뭐 정답률이 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위기가 됐다던가 뭐 오답률이 어떻게 됐다던가 뭐 원점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스타일을 다르게 한 거고 11월 수능은 두 가지가 섞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이 혹시 10번 근처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수능에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10번이나 11번에서 의외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 얘기 잘 기억해. 내가 이번에 전전날 저번 주였죠. 전전날 했던 얘기 거의 그대로 나왔어. 내가 번호 12번 도형 나올 거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그랬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등등. 15번 점화식 나올 거야. 그것도 역초롱 정초롱 나올 거야. 삼각함수를 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삼각함수가 나온다면 그냥 주기랑 대칭성 따지는 거야. 몇 번에 나왔어? 9번이니까 10번에 나왔잖아.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라고 얘기를 했고 22번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선생님이 그 문제를 미리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하겠다고 계속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기억해. 10번이나 11번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수험장이다. 그런데 위기감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요번 9평에 뭐 이런 거죠. 야 이게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는 사실 정말 되게 냉정하게 빨리 넘어가고 뒤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10회, 9회를 통해서 연습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거야는 나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야는 나는 출제 없어. 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의 경향에 맞춰서 문제 밸런스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몇 군데의 위기감을 좀 주고 너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위기감을 줄 테니까 요거의 100분 시간 관리 연습을 9회 동안 잘하라는 얘기라고. 그리고 플러스 선생님이 1회분의 모의고사를 오늘부터 줄 건데 그냥 푸시지 마시고요. 그냥 진모이니까 무조건 90분 맞춰라. 100분 맞추지 말고요. 90분 맞추고 풀어가지고 채점을 되게 냉정하게 한 다음에 틀린 문제랑 등등등등에 대한 위기관리 요거 연습을 주당 최소 2회는 정도 하셔야 100분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기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책에 있는 그래프. 요게 이제 기하 선택자액이고 이거 미적 선택자액인데 미적 좀 선택자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요거 먼저 보면 전 과목이 아니라 미적 선택자의 6월, 9월 다른 과목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6월, 9월 이거 확연하게 보이는 게 요게 6월이야? 요게 9월이야? 내 말이 맞아. 뭐가 맞는데? 이 검은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문제 푸는 입장에서 어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튕기고 갑자기 튕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답률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퍼진 걸 보면 공통범위의 위기사항은 6월에 비해서 적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 조금 어렵게 냈는데 그냥
비슷해.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쪽에서 얘들이 정답률이 밑으로 깔려서 내가 말한 게 맞죠. 이 뒷부분이 더 어렵구나. 그죠? 그러니까 공통은 수어라고 미적은 좀 어려웠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6월하고 비슷해가 맞는 거야. 6월하고 비슷하게 맞는 거야. 그리고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확통 같은 경우도 좀 보면요. 확통은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게 쭉쭉쭉쭉 빠지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확연하고요.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하니까 똑같은 그래프야. 근데 지금 확통을 보면 확통 문제가 지난번 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그냥 비슷하게 풀렸어. 왔다 갔다.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쪽에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있다. 전체적으로 좀 밑으로 깔리거든요. 저 두 문제만 빼고는. 그런 형식이라서 확통 친구들이 조금 더 떨어진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그래프를 하나하나 담아줬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주는 선생님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되게 단순한 접근이긴 한데 저런 접근부터 시작을 해야지 개인적인 전략이 짜지는 거야.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구나. 수능은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난이도에 대한 어떤 분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분석이에요. 그럼 이제 키워딩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컷 비교하면 선생님이 첫날 문제를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81컷을 미적 기준으로 83에서 최대 85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 사이트에 좀 올라온 거 보면 86, 7 정도 잡혀서 요거는 예측 실패. 난 조금 못 볼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근데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간과했던 거냐면 앞쪽 문제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나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6월에도 선생님이니까 좀 쉽게 풀렸고 9월에도 쉽게 풀렸고 근데 이제 킬러 위치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들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까 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확통 선택자는 91, 2점 정도는 나와야지 1등급이 되죠. 그러니까 4점,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기하 선택자는 한 2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미적의 선택자들 친구들이 1점이든 2점이든 표준 점수에서 이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조심 다시. 어상, 쉬사, 준킬, 킬이라는 어떤 4단계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번 구평은 이 어삼에서의 함정은 많지 않았다. 근데 수능 자리는 어려운 3점도 그냥 안 줄 거니까 계산 실수 유도하는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정리, 시간에 막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시사 위치가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을 거니까 번호대에서 내가 10번이나 11번에서의 위기감 이게 생길 것 같으니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이거야. 결국엔 등급을 결정하는 준킬러 파트. 지금 번호대로 친다면 준킬러의 연결은 보통 이제 10번부터 15번에서 어떤 것들이 준킬러가 돼도 상관이 없는 사실 15번도 준킬러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킬러 위치 보통 우리가 15번, 22번, 30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두 문제는 킬러로 분류하기는 좀 힘들어. 확통은 그냥 쉬운 4점이고 기하가 요번에 좀 어렵긴 했는데 킬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미적도 요번에 좀 어렵긴 했는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킬러라고 보기 힘들어.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몇 번이었어. 그래서 30문제 중에 사실상 킬러로 분리를 문제는 그냥 22번 하나로 보는 게 타당하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준킬러나 쉬운 4점 위치로 분류하는 게 맞고 거기서의 위기감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등급을 가르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쪽 위치다 라고 보는 게 중요해. 여기서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건 틀리면 내 등급엔 영향이 없어. 같이 틀리거든 22번은. 그렇지 않나요? 나만 틀렸겠니? 다 틀렸지. 이런 거야. 물론 상위권은 다 맞았겠지만 어쨌든 등급 간에 영향을 주는 건 이 두 가지다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죠. 15번은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삼각함수나 점화식일 거다. 22번은 그냥 수투 킬러일 거고 미분에 관련된 얘기일 거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지. 적분은 복잡하게 물어보기가 너무 힘든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어. 내가 수업 시간에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적분 문제가 14번 기니디가 나왔는데 밸런스 좋죠. 22번이 수투의 미분, 14번이 수투의 적분.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적분은 되게 직관적으로 풀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얘기했죠. 그냥 교육과정이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그러니까 22번하고 14번이 이번 구평에 준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기니디 문제가 14번일 거고 15번은 삼각함수나 점화식일 거다. 만에 하나 두 개가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위치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0번 문제는 자 시간이 남는다면 22번하고 30번이 내가 10분이 남았는데 22번하고 30번을 많이 못 풀었어. 둘 중에 하나 올인해야 된다면 난 차라리 30번이야. 난 차라리 30번. 왜? 오히려
내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30번의 상대적 난이도가 더 쉬울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랬어. 그래서 22번과 30번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22번으로 볼 거고 이런 시간 배당을 잘 하셔야 될 거다라는 표현들. 저 뒤에 프린터 저거 하나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분석 전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문항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